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실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현재 탄핵 심판에 출석하셨네요. 정진석 손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안전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진석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금 아주 잘 대응하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지금 잘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좌파 배신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후에 수갑을 채우고 제수복을 입히고 해서 언론 선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금 아주 잘 대응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그동안에 정진석을 의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탄로가 나고 있습니다. 자, 최상목에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최상목이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받았다고 아주 신이 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진석과 최상목의 정치 공작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우원식 체포를 지시했나? 윤석열 대통령 안 했다고 하십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떼어놓기 위해서 친윤친한을 갈라놓기 위해서 정진석이가 정치 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거의 99%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거를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지난 영상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것이 아니라 정진석이가 지시했을 가능성이 99%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체포하는 소리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좌파 언론들이 그동안에 계속 선동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모든 그 군인들이 나와서 그런 세력들이 쭉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위한 이 좌파 김무성 세력들이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야말로 계엄령으로 몰아넣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요 세 가지가 이 좌파 언론들이 선동을 했는데 변호인단이 기가 막히게 지금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자의 입장이죠. 이미 정장 차림으로 딱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일일이 대응을 하니까 이 좌파 언론들도 이것이 또 못마땅한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장 입고 나왔다고 지금 태클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파 언론들과 이 김무성 배신 세력, 정진석, 최상목 이자들이 다 짜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 아닙니까? 자, 결국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은 안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 지금 역풍은 점점 더 세게 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역풍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에게서 벗어나니까 이제 완벽하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야말로 완벽한 이제 믿음직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을 갈라놓기 위해서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그런 공작을 했을 것이다. 그것은 정진석이가 그런 중간에서 정치 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오늘은 대통령의 답변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석이 아니면 누가 이런 공작을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좌해야 하는 비서실장이 이런 정치 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99%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건 안 했든 이건 무조건 정진석의 정치 공작일 가능성이 99%다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상목에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를 준 적이 없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상목은 어떻습니까? 열변을 토하듯이 좌파 언론에다 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쪽지를 이렇게 줬다고 아주 제스처까지 칠하면서 이 좌파 언론에다 대고 아주 윤석열 대통령 쪽지를 줬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정진석, 최상목 이놈들이 한 세력이 되어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키고, 자, 최상목이 설명할 때 보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겠다는 그야말로 좌파들과 비슷하게 신이 나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를 줬다고 설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최상목과 정진석이 한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特통은 최상목이라는 작자를 다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상목이는 아직까지도特통과 전화 한 통도 못했습니다. 결국特통이 최상목 같은 애들을 전화 받아주겠습니까? 전화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상목 같은 애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아예 인정을 안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자, 결국은 최상목, 정진석 이자들의 정치 공작만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 좌파 언론들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계속 지금까지 선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명령을 받은 그 군인들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면서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믿을 수 없는 그야말로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이거는 중간에서 거의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내용,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하는 사람이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보세요. 자, 정진석이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체포되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비서실에서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내린 것도 비서실에서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비서실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면 당연히 정진석 비서실장부터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가만히 둡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김무성과 박지원이 짜고 정진석 비서실장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이제 며칠 안 남겨두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진석을 보고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이 하는 짓과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무성 졸개가 되어서 박동 탄핵 때 법적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켰던 것이 바로 황교안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역할을 정진석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자들이 또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 것처럼 생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지금 걱정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일으키려면은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탄핵 국무회의를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게끔 일부러 정진석이가 주축이 되고 최상목이가 주축이 되어서 결국 김무성과 박지원의 지시를 받아서 이 자들이 내각제를 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제가 그렇게 의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알았으면 계엄령을 아마 반대하고 막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뻔히 아니까 결국 정진석이가 한덕수 총리를 쏘기버리고 그 쏘기버린과 동시에 이 정상적인 이 탄핵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 배신 세력들도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그야말로 이 제서복을 입혀서 감옥에 가둬야만이 바로 어때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 개헌 쪽으로 우리 국민들을 선동할 수가 있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미 정장 차림으로 그야말로 약자 차림이 되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오히려 공수처가 강자고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깍듯이 예의를 취해서 정장 차림으로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이고 이 좌파 언론과 그리고 공수처가 강자가 되어서 결국 우리 국민들은 약자인 윤석열 편이 되어서 역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대로만 가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오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진석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한 달여간에 이제 맑은 정신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늘처럼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을 하면은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배신 세력들의 모든 정치 공작을 다 알고 정진석 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벗어난 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변호인단이 너무나 잘 대응하고 있고 지금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특통이 취임했고 여론은 지금 역풍이 불고 있고 변호인단은 너무나 지금 잘 대응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저들이 원하는 제수복 차림이 아니라 정장 차림으로 이 정진석이가 편지를 써서 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지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모두 단절을 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오직 변호인단만 상대하는 것이 전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변호인단이 아주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뒤에 한동훈이가 지금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안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한 몸이란 말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이렇게 지시할 때부터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 저는 그때 바로 정진석을 의심한 것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한 몸입니다. 한 몸. 순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신이 흐려져서 그런 어떤 명령을 내렸다면 그것은 모두가 정진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아주 지금 기가 막히게 하고 있고, 저는 그 뒤에 한동훈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오셔서 변론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얼굴 모습을 봤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정상적인 그런 말투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정진석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한동훈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는 판단하실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안정만 되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하나라는 거, 치료를 받으신 거, 저것도 아마 변호인단에서 저것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인단 뒤에는 한동훈이가 지금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지금 잘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법의 천재가 지금 뒤에서 코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변호인단 뒤에는 한동훈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봤을 때는 완벽합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한테 쏘았구나, 정진석한테 쏘았구나, 지금 김무성한테 쏘았구나, 권성동한테 쏘았구나, 이게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에서도 불안해하고 있고요. 좌파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완벽하게 지금 건강해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병원에 갔다 오신 것도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병원에 갔다 오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병원에 갔다 오시고 어떤 그런 진단 결과를 받아 놓은 거, 이것도 전부 한동훈의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결국 오늘 보니까 마음이 푸근하고요. 전체적으로 잘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